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구속 기한 만료로 풀려나 재판에 출석한 뒤 어제 몇몇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 자금은커녕 사탕 하나도 받은 적 없다고 한 기자회견을 본 소감을 말했습니다. 회견 내용 전체가 재미있었다면서 돈을 받은 적 없다고 하는데 내가 검찰과 법원에서 다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파가 아무리 껍질이 많아도 까다 보면 속이 나오지 않느냐며 자신도 벌을 받겠지만 같이 죄를 지은 사람들과 이재명 대표 명령으로 한 건 이재명 대표가 벌을 받아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대장동 수사 초기엔 동지를 지켜주려 했지만 자신을 주범으로 지칭하는 이 대표 측 반응에 신경 변화가 생겼음을 내비쳤습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계공 본부장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8억 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김용 부원장은 구속영장 심사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해 대선 자금 의혹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한 셈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이 현금이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후보 경선 및 대선 과정에 실제로 사용됐는지, 김 부원장이 돈을 마련하는데 이 대표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밝히는데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홍영재입니다. 취임 54일 만에 첫 기자회견을 가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 특별로 이름 붙인 회견 내용은 검찰 수사에 대한 반박과 반격에 맞춰졌습니다. 이제는 조작까지 감행하는 모양입니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왜곡되고 야당을 향한 정치 탄압과 보복 수사에 칼춤 소리만. 최측근 중 한 명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8억 원대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불법 대선 자금은커녕 이 사탕 한 개 받은 게 없습니다. 자신의 무고함을 사탕에 빗댄 건데 오후 들어 김 부원장에겐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50만 원을 공식 후원받은 적이 있을 뿐이라는 설명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자체에 대해선 대통령과 여당의 특별검사제를 공식 제안하는 걸로 받아쳤습니다. 모든 의혹들을 남김없이 털어낼 좋은 기회입니다. 대통령과 여당은 특검법을 반드시 수용하기 바랍니다. 특검 대상에는 대장동 개발과 화천대유 관련 의혹 일체는 물론 대장동 비리 세력의 종잣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주임 검사였던 부산저축은행 수사부실 의혹과 윤 대통령 부친의 집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누나가 매입한 경위 등도 포함하자고 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추진 중인 김건희 특검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 시간 끌기라고 일축하며 즉각 거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물고 늘어진 것은 자신이 최대 치적이라고 했던 대장동 사건의 핵심은 빼놓고 물타기, 물귀신 작전, 논점 흐리기에 대통령실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미 답했다며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SBS 장민성입니다. 석방 하루 만에 불구속 상태로 대장동 재판에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검찰 회유로 입을 연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좀 회유 있었다는 얘기가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최소한 뭐에 회유되지는 않습니다. 유 전 본부장과 김용 부원장의 인연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유 전 본부장은 성남 분당의 한 아파트 단지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조합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이때 분당 지역 리모델링 추진 연합회장이던 김용 부원장과 알게 됐습니다. 이후 김 부원장은 2010년부터 8년간 성남시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2013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측면에서 지원했고 유 전 본부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남욱 변호사와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과 성남시 사이 연결고리 역할을 했습니다. 대장동 사업의 이익 배분 설계가 민간 사업자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서 대장동 일당은 4천억 원 넘게 챙길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각별한 관계는 대장동 일당이던 정영학 회계사의 수사 협조로 깨졌습니다. 정 회계사가 검찰에 자진 출석해 핵심 증거인 녹취록을 제출하면서 대장동 사업의 민관 유착 의혹이 드러난 겁니다. 대장동 수사 1년 만에 이번엔 김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의 은밀한 돈거래 의혹이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의 진술로 불거졌습니다.
수천억 이권을 노리고 한 배를 탔던 지역 정치인과 공무원, 민간 사업자들이 서로 등을 돌리면서 1년 넘게 계속된 대장동 수사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자, 앞으로 검찰 수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이 부분은 법조팀 김관진 기자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김용 부원장 조사 결과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는 이재명 대표 쪽으로 이제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건데, 그럼 검찰 수사가 어느 쪽에 좀 집중될 걸로 보입니까? 네, 검찰이 김 부원장이 받은 돈을 대선 자금으로 규정했지만 이걸 이 대표가 받았다거나 이 대표가 썼다는 증거는 아직 확보하지 못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수사도 이 부분에 집중할 걸로 예상되는데, 문제는 김 부원장이 받은 돈이 모두 현금이거든요. 이 돈이 실제 경선 과정에 쓰였는지를 찾아내야 하는데 추적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김 부원장의 진술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김 부원장은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고 있다고 혐의 자체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어떤 제3의 진술과 증거를 확보하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제 김용 부원장 말고도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사람들이 지금 동시에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분신이라고 부르는 김용 부원장,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경기도에서 함께 일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는 쌍방울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말 구속됐습니다. 또 다른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 정무조정실장도 자택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성남FC 의혹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최측근 3명이 동시에 수사를 받는 이례적인 상황이 생긴 건데요. 검찰 수사가 측근을 거쳐 이 대표를 압박하는 형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법조팀 김관진 기자와 정리해봤습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해 2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20억 원을 요구한 걸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이 중 8억 4천만 원이 실제 건너갔는데, 검찰은 이 돈의 성격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자금으로 규정했습니다. 근거 중 하나는 김 부원장이 광주 쪽을 돌고 있다며 돈을 요구했던 유 전 본부장 진술이었던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를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경선에 필요한 자금을 요청한 걸로 해석하고 김 부원장의 구속영장에도 포함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1월부터 예비 경선이 끝난 8월 사이 여러 차례 광주나 호남 지역을 찾아 민심 다지기에 공을 들였습니다. 현직 지사 신분으로 도정 업무를 병행해야 했던 이 대표를 대신해 캠프 인사들이 별도로 광주를 찾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물증도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남욱 변호사의 돈 전달책인 이모 씨가 돈을 건넨 시기와 장소, 액수 등을 기록한 메모를 남겼는데, 이를 최근에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돈이 오간 장소로 꼽힌 정민용 변호사 자택에도 수사팀을 보내 물증 확보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이런 진술, 물증 등을 토대로 김 부원장이 받은 돈을 대선 자금으로 보고 영장이 발부되면 본격적인 용처 수사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SBS 안희재입니다. 지난해 9월 29일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창문 밖으로 던졌습니다. 그런데 유 전 본부장은 자신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한 사람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라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또 다음 날에는 김용 부원장이 전화를 걸어와 병원에 입원하라고 종용했다고 검찰에 밝혔습니다. 정진상 실장이 당시 사건 수사를 지휘하던 A 검사장과 이야기가 다 됐고 입원하면 체포하지 않기로 했으니 병원으로 가라는 취지로 김용 부원장이 말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유 전 본부장은 다음 날 병원 응급실에 갔다가 입원을 못하고 나오면서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정 실장이 자신의 문제로 A 검사장과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진상 실장은 김 부원장에게 A 검사장과 술을 마셨다고 말한 적이 없고 당시 그 보직을 맡고 있던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A 검사장직을 맡고 있던 법조인도 정 실장을 만난 적도 없으며 전화번호도 없다라고 밝혔고 김 부원장 측 변호인은 휴일이라 접견이 되지 않는다며 확인이 어렵다는 뜻만 밝혔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